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고 또 수상한 종목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종목별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카드가 또 필요할까요? 필승주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 메리증권 정혜용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때요? 종목별 장세라고 해서 종목 고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새 좀 어렵죠. 뭐 아시다시피 좀 또 소위 말해서 테마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 옮겨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은 뭐 소위 말해서 가두리 장세, 그러니까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데. 정체된 가운데 또 업종별 또 종목별로는 시비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단기적인 그러한 좀 이슈라든지 개별 종목 좀 모멘텀에 좀 집중해야 될 뭐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 뭐가 있을지 첫 번째 필승주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보유하면서 20% 예상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요? 네, 우선 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앞서도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뭐 관련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시장에서 관련주들 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시장의 어떻게 보면 주도 테마, 가장 좀 핫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좀 뭐 테마성 이슈에 좀 보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또 관련 또 대표 뭐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삼성전기 확실히 거론이 많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일단 기기 자체에서 이루어진 AI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들이 기기 자체를 IT 기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기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효은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멘텀 정리해보죠. 네, 우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이제 하드웨어들, 이제 부품들이 상당히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핵심적으로 바로 이제 AI 칩에 안정적인 이제 전력 공급을 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LCC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MLCC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이제 핵심적인 이제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MLCC 뭐 반도체 기판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난 10월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무려 28개월 만에 이제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3년여 동안 이제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4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2024년, 즉 이제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대비해서 한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년여 만에 이제 성장세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이러한 쪽에서 전망 산업을 두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뭐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확산이 되게 되면 또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어찌됐든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뭐 시장이 개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비중이 이제 가장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내년에는 이제 주요 전망 산업인 이제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제 전장용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지금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히나 이제 내년 또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IT 기기 성장과 함께 지금 고성장 구간에 좀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내년, 내후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 연말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은 2.82% 상승하면서 14만 9,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추세가 좀 이탈된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온디바이스 AI 이야기가 마침 또 나와주면서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면 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사실 뭐 주가가 지난 2021년도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0만 원대였는데 최근에 거의 뭐 지금 2년여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도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로는 약 한 20%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14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였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같이 챙겨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필승주는 무엇일지 보시죠. 이번에는 기간이 조금 더 짧아졌어요. 2주 정도 보유하면서 수익률은 그래도 25%나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이니까 무언가 이슈가 있는 종목일까요? 우선 일단 낙폭 과대 시점이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좀 하락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오늘 특히나 엔터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 오늘 보면 또 YG 엔터가 블랙핑크 또 재계약 소식에 더 힘입어서 오늘 급등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엔터주 중에 이제 국내 대표 3사 가운데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YP 엔터를 콕 집으신 이유는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주가 또 하락폭도 컸고요. 또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뭐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이자 프로듀서인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여윳돈이 있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겠다. 뭐 이런 또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시장에서 또 주목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 과대 시점에서 또 기술적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4분기의 영업이익이 592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러한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의 공연에서 고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앨범 판매량 좀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뭐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과거 수준으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이제 현지화 아티스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준영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도 향후 국내 엔터 산업에 대해서 결국 현지화 그 아티스트들의 그런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내년도 이런 현지 아티스트 데뷔와 더불어서 20개 앨범 발매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과대낭폭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다면은 주가 상승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력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가격 전략은요? 네,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Y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지금 올해 한 14만 원대 수준, 15만 원까지 넘보다가 지금 이제 10만 원대까지 무너지면서 9만 4천 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는 충분히 좀 낙폭 과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주가가
크게 좀 오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선, 그래서 한 지금 94,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 업사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이제 올해 저점이 89,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9,5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JYP까지 알아봤어요. 정혜훈 과장과 함께였습니다. 고맙습니다.